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니까 뭐 좀 사는 맛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노래를 처음에 딱 부르니까 참 활기가 있는 그런 교회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특창을 해주시는데 아주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좋은 음악과 소리를 안 듣고 유튜브로 그냥 보고 있는 분들은 조금 아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방송이 그렇게 돈을 주면서도 가는 이유가 있죠? 네. 유튜브로 그냥 보는 것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 돼서 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네. 옆에 분을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당신만 보면 살맛이 난다. 별로야? 저는 이제 한 7년을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7년 동안을 병원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신부전 환자를 돌보면서 안식일에도 병원에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신부전 환자는 투석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한시도 투석하는 시간에는 몸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되고 교회 나오는 그날 얼마나 좋던지, 보는 사람만 보면 그냥 끌어안고 좋아서 그러고 싶은데 끌어안을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식일에 나오면서 그런 기분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간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백성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고생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해방돼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108번뇌를 벗어나는 길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길이다. 그래서 그 잊어버리는 단계를 해탈,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오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혹시 안식일에 오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얼굴을 그리워하면서 슬픔으로 이곳에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제가 여수요양병원에 있을 때
암이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퍼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3개월마다 혹은 5개월마다 갈 때마다 암이 커지고 다른 데 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괴로웠는데 여수영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에서 하란 대로 했더니 더 이상 암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저녁에 자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한바탕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다가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만 합니까? 나도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한바탕 춤을 추고 자는 것도 기쁠 만큼 그렇게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사는 일에 조금이라도 병 안 들고 잘 살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셨죠?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홍원종 씨라고 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25살에 당뇨를 가지고도 약 먹고 병원에서 하란 대로 하면 별게 없겠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일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 때가 돼서 40이 됐는데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썩어서 다리를 자르게 됐어요. 그래서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뭉철이라고 하는 이분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다리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다 다녀봐도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 소문을 듣고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하란 대로 밥을 바꾸고 현미 콩밥을 먹고 입에서 죽이 되도록 씹으라니까 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다리가 진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된 뒤에 좋아져가지고 괜찮아졌는데 다시 그 발이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딱 이야기했죠. 고기 먹었죠? 그랬더니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간호사들이 저를 통해서 이제 숟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먹지 않고 곰국을 먹었다는 거예요. 곰국은 고기예요, 아니에요? 고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썩은 거예요. 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곰국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당뇨가 심해지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게 원래 아닙니다. 아무리 당뇨가 심해도 그거를 잘 보호하면 썩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당뇨 환자들은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도 당에 의해서, 설탕에 의해서 삭아요. 삭는단 말 아세요? 이게 물렁물렁해져요. 제 기능을 못해. 그래서 자기 발이 가시에 찔려도 찔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 뜨거운 걸 대도 몰라. 그래서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가지고 썩어 들어가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썩어 들어가면 자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뇨가 걸리면
썩어 들어가면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라요. 자르면 괜찮은가? 다른 데가 또 썩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당뇨가 심해서 무조건 썩는 게 아니고, 당뇨가 심하면 신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니까 뜨거운지 찬지 아픈지를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정체를 알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면 아주 쉽게 나아요. 20년, 30년 된 당뇨도 어떻게 해요? 낫는 걸 봤어요. 네. 당뇨병이란 그럼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위로 가가지고 위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간과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간에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독소를 걸러내고 그 간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 몸에 여러분의 영양분이 이제 당의 형태로 변화가 돼서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기름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줘요? 당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서 당이 많아지면 그걸 다시 지방으로도 바꾸고 단백질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당으로 다 가면 여러분의 몸에는 이제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에 당과 함께 어떻게 해요? 혈관을 타고 이렇게 다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마치 자물쇠의 열쇠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이 세포의 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잉크나 먹을 딱 찍어가지고 하얀 도화지에다가 살짝 찍은 것의 10분의 1 크기가 여러분의 세포의 크기예요. 좀 상상이 되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혀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스 통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을 둘 낳았어요. 그랬더니 제 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아빠 안 닮아서 참 이쁘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은 지 아빠가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 엄마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예쁘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나를 안 닮았단 말이 맞아요? 틀리지! 뭐를 닮아도 나를 닮은 구석이 있어 없어? 왜 저를 닮아요? 아이가 여자 혼자 낳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몰라 대답 안 해요? 여자 혼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몰라서 대답을 안 해? 네. 이 세상에 딱 한 분이 있었죠.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네. 그분 외에는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죠? 여기도 별로 신통치 않구만. 신통치 않아. 대답도 안 하고 강사 혼자 떠들어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세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남자에게서는 정자라고 하는 세포가 나오고 여자분에게서는 난자라고 하는 세포가 나와서
둘이 합쳐가지고 수정을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세포가 그렇게 작은데 내가 그 아이를 이루는데 정보를 반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서 반이 돼가지고 한 인물이 나왔어. 제 딸이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를 그렇게 많이 닮은 구석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기 할아버지 닮은 구석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증조 할머니 닮은 구석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유전자가 역사 이래로 이 인류의 모든 조상들의 유전자가 조금씩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섞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백인이 태어나기도 하고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런 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유전자가 어쩌다가 그렇게 생긴 것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세포가 그렇게 작은데도 그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세포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세포가 안 나오냐? 왜? 이거, 이 세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아주 크게 확대한 거예요. 근데 이 세포에는 문이 있어요. 아까 문이 있다고 그랬죠? 자물쇠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의 가슴이 이렇게 커지죠? 그 왜 커져요? 모르죠?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여성 가슴 세포에 가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역할을 하면 그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유방암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모든 병들이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과 같은 이 물질은 바로 여러분의 몸의 세포에서 세포의 문을 여는데, 당이 있을 때 그 세포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몸의 세포에 당이 들어가도록 하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보니까, 당뇨 환자들에게 보니까 인슐린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 인슐린의 문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뭐가 안 생기고 당뇨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당이 세포 안으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속에 에너지로 이용을 하면 당뇨병이 안 생기는데, 어떤 이유인지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쌓여요, 몸에, 혈관에, 혈액에. 이 몸의 혈액에 이것이 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아까? 세포가 사가. 세포가 망가져가지고 어스러져서 작동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당을 빨리빨리 빼내려고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소변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소변에 나오는 것이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소변을 넣으면 그 소변이 뭐 할까요? 달이 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인슐린이 다가가서 이렇게 딱 달라가지고 열쇠처럼 하는 그 일에 자물쇠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수용체예요. 근데 이 수용체가 왜 역할을 하지 못할까요? 그걸 알면 당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이론은 참 쉬워. 하는 게 어려워. 그렇죠? 바로 그 수용체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뭐냐? 쉬는 거야. 쉰다기보다는 뭐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렇게 많은 수용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노란 게 다 수용체예요. 이게 수용체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종류도 많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인슐린이 갖는 수용체, 붙는 수용체, 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붙는 수용체, 가지각색의 여러분의 몸속에 호르몬이 붙는 수용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 각각에는 각각의 필요한 수용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팔에 만약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가슴처럼 팔이 붉어져 올라와.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모두 게 저절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다 역할이 있고 거기에 붙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달라요. 그런데 이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체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수용체가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 버려. 이렇게 없어져 버려. 그리고 여러분의 몸속에 이거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세포의 공장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이게 당이 들어가 가지고 차의 엔진처럼 당을 불살라 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있던 뭐예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용체도 사라지지, 공장도 사라지지. 그러니까 당이 계속 몸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없어던 수용체가 다시 뭐예요? 생긴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던 공장도 다시 뭐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나을 수밖에 없죠. 이 외에도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용체가 고장이 나거나 부족했을 때, 두 번째는 인슐린이 부족했을 때. 수용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슐린이 뭐하면? 부족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듣고 여러분이 당뇨병 환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람은 납득을 안 하면 안 들어요. 자기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들어.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인슐린이 부족했을 때 그럴 것이고, 또요, 간이 안 좋았을 때. 왜 그럴까요? 간이 아까 뭐 하는 기관이라 그랬죠? 음식을 먹으면 저장하는 기관이라 그랬죠. 저장이 안 되니까 그게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이 여러분의 몸속에 많으면 그걸 뭘로 바꾼다고요? 기름으로 바꿔요, 우리 몸속에서. 때로는 단백질로도 바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고기 하나도 안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많대요. 어떤 분이에요?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은 분이에요. 자기 몸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당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당이 연소가 되면 몇 칼로리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거 다 공부했는데
4칼로리가 나온다고 들었죠? 좀 알아요, 좀. 예. 그러면서도 반응도 안 하고 말이야. 예?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래야 뭐 강의가 재밌지. 멀뚱멀뚱. 지방은 몇 칼로리가 나와요? 지방 5칼로리?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게 좋아. 9칼로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쓸데없는 일을 안 해요. 자, 당이 4칼로리니까 당이 2개 모여도 지방 한 분 잡아도 못하죠. 그러니까 당을 2개 모아가지고 지방으로 딱 만들면 부피가 적어져요, 커져요? 저렇게 또 딴소리 하시네. 작아지지. 예, 작아지게 해가지고 간에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당이 많으면 뭘로 바꾼다고요? 기름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록 기름을 잘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과 식품을 안 먹어도, 고기 같은 걸 안 먹어도 여러분이 그런 탄수화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먹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많이 먹으면 그것이 당이 많으면 콜레스테롤로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 당이 많아도 유방암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떼돈 버는 거야. 지금 떼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알고나 들으셔. 네. 여러분, 유방암 걸리고 그 다음에 당뇨병 걸리고 신부전 와봐. 네. 신부전 걸린 사람들 보세요. 네. 제가 봤는데 한 번 오면 3시간, 4시간씩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투석해야 돼. 유방암 걸려보세요. 병원 가면 나요? 안 나. 결국은 수술하고 하란 대로 했더니 뼈로 전이 되고, 그 가지고는 완전히 누워가지고 고생. 돈은 또 얼마나 퍼다 붓는지. CT, MRI, 그 다음에 또 실험적인 항암제 쓴다 어쩐다 하면은, 항암제 같은 건 뭐 한 번 먹는데 뭐 700 뭐 얼마씩? 예. 그래갖고 또 낫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인기동이 강의만 제대로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유방암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있던 유방암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안 좋아? 박수 한번 쳐봐요.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당뇨도요, 제가 보니까 제대로만 잘하면 3개월이면 약 안 먹고 떨어져. 제대로만 잘하면. 그리고 제대로만 이 생활하면 당장 뭐예요? 당뇨약은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 인슐린은 10단 이하로 맞으면 안 맞아도 돼.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어.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어.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있지만 이것이 운반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되겠죠. 운반이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했을 때 운반이 안 될까요? 피가 끈끈하고 탁했을 때 그러겠죠? 네, 거기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기름기하고 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뇨는 이중적으로 당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시원찮게 만들어지면 어때요?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인슐린을 제대로 만드는데 아주 필요한 물질이 뭐냐? 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이. 네. 그런데 이 크롬은 어디에만 있느냐? 현미 껍질과 통밀 껍질에만 있대. 네. 흰밥을 먹으면 조금 섞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다른 야채를 먹음으로 이렇게 조금 간신히 카바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인슐린이 나와도 시원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현미, 우리가 말하는 통곡류에 있다는 거예요. 통곡류 혹은 정곡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현미의 벼에 겉껍질만 벗기고 안에 껍질은 놔두는 것, 그걸 현미라 그러죠.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근데 현미는 거칠다고 또 부드럽게 한다고 뭐를 해? 질게 해. 그러면 제대로 씹어져 안 씹어져? 안 씹어져. 그럼 먹으나 마나요. 차라리 안 먹으면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현미밥을 할 때는 무슨 밥을 해야 될까요? 꼬드밥을 해야 돼. 꼬드밥. 근데 꼬드밥 좋아하는 분 손 들어봐요. 2분, 3분, 4분, 5분. 계속 드네. 자, 꼬드밥을 해서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미밥은 3분의 1만 먹어도 백미의 한 그릇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잘 씹어서 꼬드밥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에 잘 씹어 먹을 만큼만 먹어도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당뇨는 당뇨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무서워요. 그렇죠? 나중에 눈이 안 보여. 망막에 변성이 오는 것입니다. 아까 그분처럼. 그 다음에 뇌혈관이 터져서 뇌종 중풍이 잘 와요. 그 다음에 신부전이 와가지고 평생 투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관상동맥 질환도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잘 상처가 나면 낫지를 않아서 썩기가 쉬워. 그러면 장애아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이제 고치려고 하면은 췌장을 자극하는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이용을 촉진하는 촉진제를 써요. 이거 이제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갖고 여러분의 몸에 공급을 하는데 그걸 억제하는 일을 하는 그런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음식이 이제 소장으로 가가지고 흡수하는데 그것을 또 막는 그런 약을 써요. 이것저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인슐린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췌장을 자꾸 일을 하게 하면 췌장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췌장암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간에 질병도 일으키게 되고 소장에 또 문제를 일으켜서 역시 다른 병이 생기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맞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성격이 과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 딱 나올 때 동시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당뇨 환자들은 원래 성격이 부드러운 환자들입니다. 대개.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고 인슐린을 맞게 되면 성격이 괴팍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슐린이 나오면 아드레날린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나오다 보면 혈압이 또 높아져. 그래서 당뇨 환자가 나중에는 고혈압약까지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뇨병의 근본 회복 방법은 뭘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통곡류를 입에서 죽이 되도록 씹어 먹자. 이렇게 씹어 먹자고 하니까 또 밥은 안 씹어 먹고 사람을 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람 씹고들랑 통곡류를 어떻게 해요? 잔뜩 씹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곡류를 잘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있어서 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과식을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조금 늘어서 고민되는 분들,
대개 가서 옆에서 지켜보세요. 예. 입에서 벌써 딱 들어가는데 벌써 위장에 가 있는 분들이 많아. 예. 예. 그런 분들 들어보면은 그냥 속에서 뭐가 땡긴대, 그냥 땡겨. 예. 예. 어떤 분은 당그레라는 것이 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당그레가 뭔지 아세요? 그게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곡식 말릴 때 이렇게 밀고 땡기는 그걸 당그레라 그러는데 자기 뱃속에 그런 게 있대. 가지고 그냥 입에만 들어가면 벌써 땡기고 있대,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뭘 맞아. 이런 분들을 위한 비책이 있는데 뭐냐? 밥은 밥대로 먹는다. 밥은 밥대로 씹어 먹고 다 삼키고 난 뒤에 반찬을 드시면 반찬이 짜지 않아도 되고 밥도 많이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꼬두밥을 해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제가 비만 환자들도 많이 관리를 했는데 3개월에 10kg 이상이 빠지더라고. 다른 거 안 해도. 이렇게 먹는 것만 해도. 별걸 다 가르쳐 주죠? 날씬하기 원하는 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일부러 막 빼려고 안 먹고 막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먹으라 이거야. 어떻게 먹으라고? 입에서 죽이 되도록 씹어 먹어라. 마음껏 드셔도 돼. 마음껏 먹어봐요. 안 들어가. 해보시면 알아. 왜냐하면 자꾸 씹다 보면 이 시상하부라는 곳에 포만중추가 있어요. 거기에서 딱 그만 먹어라 그렇게 신호가 와. 먹고 싶어도 안 먹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입맛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연과 같은 크론과 같은 무기질이 있어가지고 인슐린의 생성과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5분 안에 식사를 마치는 사람이 한국에 몇 %예요? 50%가 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비만 위험도가 3배 정상이네. 당뇨병은 2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도 다 무려 몇 배? 23배다. 식사를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식사하면 빨리빨리 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견과류는 근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돼. 소량 드셔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이게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견과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 늘어납니다. 여러분 고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 그런 게 있는데 이 지단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단백질하고 지방이 같이 섞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은 여러분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져야 되는데 단백질이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지단백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방이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져 가지고 고밀도 지단백이 되는데 운동을 안 해도 고밀도 지단백을 올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견과류를 소량 먹는다. 견과류의 역할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여러 무기질과 이미 말씀드린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나쁜 지방을 없애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뭐를 드시라? 각양 색깔의 채소를 드시라. 그러면 이 야채는 섬유질이 풍부하니까 당의 정상적인 생성에 도움을 주고 무기질의 상호작용 도움으로 호르몬을 정상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비타민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비타민들은 서로 같이 있어야 상호작용을 해서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아연이 좋다고 해서 아연만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타민제를 사서 먹는 것은 무기질 비타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장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뭘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뇨의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마라 그래요? 네, 먹어야 됩니다. 다만 단과일은 너무 많이 드시면 당이 좀 올라가요. 그러나 단과일이라고 할지라도 고기 먹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수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세탁소를 하는 한 분은 당뇨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무 합병증이 안 와요. 봤더니 뭔만 해? 채식만 하니까 당뇨가 좀 있어도 합병증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당이 오는가 봤더니 밥 먹고 맨날 다림질만 해. 세탁소 있으니까. 운동해 안 해? 안 해. 다림질은 별로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합병증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과일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단과일은 조금 적게 드셔야 돼요. 그러나 과일은 드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고기, 우유, 치즈, 햄은 어떨까요? 당뇨에 설탕보다도 해로운 것이 고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는 고기 먹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많아가지고 키누레니아제와 비타민 B6라고 하는 물질이 부족하면 이게 크산투렌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변해가지고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를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누레니아제와 비타민 B6가 있으면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돼가지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속에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고기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과잉 단백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의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수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수 그 요양병원 제가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 전동이라고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강원도에 사신 분인데 눈이 멀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그리고 온 몸의 기능이 다 떨어가지고 소변도 잘 못 누고, 그 다음에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당뇨가 오래되면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가가지고 제 기능을 못해.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어.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대변도 안 나와. 그런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강의들을 했죠. 식당에 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왔을 때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았는데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이분을 수족처럼 식당으로 또 데려가고 다 해가지고 해서 밥이 있으면 그 밥을 이렇게 떠넣어주고 현미밥 이렇게 딱 넣어주니까 100번을 씹고 150번을 씹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런데 다른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릉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여수요양병원 가봐라,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하니까, 여수요양병원 가면 나아요? 낫는다. 안 나오면 책임질 거요? 책임진다. 그래갖고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근데 이분이 딱 와가지고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하면서? 꼭꼭 씹으면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 넘어갈 때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간 거야.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그 밥을 조금 먹었어. 먹어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돼? 식후에는 30분 걸으라겠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분이 걸었는데 걸어져? 안 걸어져? 안 걸어져. 그러면 또 뭐야?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걷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그 서대두라고 하는 아주 우리 교회에 타고난 이 코미디언 목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살렘이라는 데 가 있다던데. 저하고 있을 때 그 오락을 담당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 밑에 저 아주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보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보게 해주세요. 그랬대. 근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네? 이분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데 벌써 다 시간이 됐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을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괴산에서 살고 있더라고. 지금 몇 살? 80. 네. 근데 옛날에 병들었을 때보다도 더 어때요? 더 예뻐져 갖고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그 처음에 결혼했을 때 광부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 교육을 못 받았어요. 광산 산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저 사지만 멀쩡한 남자면 되려니 하고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한량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놀러만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맙시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하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눈이 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래? 대책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서울에 용한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주사 맞으면 눈이 보인다고 갔는데 더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디 온 거야? 여수영병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가서 만나보니까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 나이에도 그 마을 전체를 꽃을 다 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분을 의지하면서 제가 가르쳐준 그 건강법칙을 잘 지킴으로 모든 당뇨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